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보면 업비트와 빗썸이 가격차가 나요. 그 가격차가 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어떤 사람들은 빗썸에서 사갖고 업비트에서 갖다 팔면은 조금씩 계속 벌거든요. ETF를 갖다가 구입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비싼 가격에 주고 살 필요도 없잖아요. ETF 하나만 풀어줘도. 왜냐면 ETF를 사면 되잖아요. 국내에 있는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의 진가도 알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높은 가격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합리한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대표님, 여야 암호화폐 공략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의 매매와 그러니까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의식한 이제 그 정도 공략인 것 같아요. 뭐냐면 과세를 좀 유예해 준다. 이런 건 뭐 당연하게 다른 자산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뭐냐면은 비트코인 한 가지뿐만 아니라 이 비트코인을 투자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은 미국은 주마다 채굴 산업을 굉장히 권장하는 주가 많아요. 왜냐하면 전기값을 아껴주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줍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전기라는 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전기는 일종의 사람으로 치면은 혈류예요. 그래서 전기가 일정량이 공급이 돼야지 사람이 활동을 할 수 있듯이 혈압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듯이 전기도 일정한 전력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전기 공급량이 떨어지면은 최대 전력 수요라고 하는데 이만큼 써야 되는데 전기가 이만큼 공급이 안 되면 그럼 이게 블랙아웃이 돼 버려요. 그래서 전기는 항상 낭비적이고 있어요. 뭐냐면 최대 전력 수요가 100이다. 그러면 100을 항상 유지를 해야 돼요. 설비를. 그리고 가동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뭐 발전소를 하다가 일부를 번갈아 끌 수는 있지만 전기 지금 들쓰네 갖고 줄여버릴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유유전기가 있어요. 유유전력이. 이 유유전력을 갖다가 아끼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텍사스 예를 들면 어떡하냐면은 전력을 갖다가 평소에는 남는 전력으로 채굴 산업을 돌리다가 이게 피크가 될 것 같으면 채굴기를 꺼요. 그러면은 에너지 낭비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요만큼 채굴되는 게 뭐냐면 전기업체의 수익이 되거든요. 전기업체의 수익이 된다는 건 전기 공급가액이 싸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력발전소나 이런 데 있는데 또 설치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전기요금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막 올린다 만다 이거 가지고 한전이 견딜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입을 해야 되고,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의 자유도 당연히 보장해 줘야 되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증권업체 같은 경우는 삼성은 선물 ETF를, 비트코인 선물 ETF를 싱가포르과 홍콩에 만들어 놓고 있고, 미래에셋은 캐나다에서 비트코인 ETF를 하고 있거든요. ETF를 다 만들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증권업체들은 이걸 새로운 어떤 먹거리로 삼아서 해외 업체들과 경쟁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비트코인 관련 상품은 전 세계적으로 다 통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그러니까 증권사의 먹거리도 없애주는 거지. 이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정책 제안은 없는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ETF를 허용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이제 과세를 유예하겠다 이런 정도인데,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비트코인과 관련된 정책을 이렇게 채택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국민연금이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입했다는 기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득을 봤어요.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을 갖다 하고 좋은 돈이 된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는 국가의 부에도 영향을 주고 개인의 부에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아까 말한 증권 산업에도 영향을 갖다 주게 되고, 그리고 채굴을 하게 되면 뭐 채굴기 제조업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도 있고,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거에 들어가면은 우리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선택의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굉장히 다양한 기회를 갖다가 전략적인 측면에서 국가와 정치권이
정부와 정치권이 보고 판단을 갖다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더디고 우리나라 특히 금융부부 관료들은 이 부분에 있어 갖고 굉장히 무책임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도 허용하겠다고 이렇게 ETN을 허용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도 ETF, 비트코인 ETF를 갖다 홍콩을 통해서 허용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보도인데 일본 공적연금이 이게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큽니다. 225조 엔, 우리 돈으로 2천조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도 비트코인 편입 여부를 지금 검토를 갖다가 시작을 했어요. ETF 편입 여부를. 그러니까 뭐냐면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득인 겁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뒤진다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가 손해를 본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좀 열심히 공부하고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가지고 수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미 대세가 그렇게 돼 있어요. 비트코인은 그렇게 뒤늦게 정부가 폼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는 개인 소비자들은 굉장히 대단한 게 얼마 전에 블룸버그에서 뉴스가 한번 나왔는데 이게 비트코인 거래는 스테이블 코인 USDC로 제일 많이 거래가 되는데 그걸 제외한 피아트 머니 국가별 화폐 기준으로는 한국의 원화가 1등이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지난해 말에 뉴스 보도로 한번 나온 적이 있을 정도로 우리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비트코인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알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에 비해 투자자들에 비해 정부와 정치권이 좀 늦은 거죠. 우리나라 시장이 활발해지면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각 정당이 이걸 내놓기 시작하는 거나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나 그리고 정부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 시각을 가지신 분도 있어요. 한국은행이 뭐 정부에 이렇게 속한 건 아니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광의에 공적인 영역을 담당하고 생각했을 때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나중에 뭐 그건 내 영역은 아니고 금감원이 검토할 거다라고 얘기하셨지만은 ETF가 허용되고 난 뒤에 이것도 투자 가능한 자산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자들의 질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건 의도적인 발언이라고 저는 봐요. 뭐냐면은 하고 싶은 걸 수도 있고 해야 된다는 걸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걸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뭘 물어본다고 다 이 의사결정권을 가지거나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대답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말이 미치는 파급 효과를 다 계산하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운을 띄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정부 내에서도 이런 게 좀 논의는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이 좀 적극적이거나 아니면 긍정적인 방향에서 되고 있기보다는 이렇게 아까 영향을 줄 거냐고 말씀하셨는데 시장에 국민들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가는 방식으로 된다는 게 그게 참 조금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나오기 힘들거든요. 좋은 정책이라는 거는 이렇게 잘 봐가지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세팅해서 가야 그게 좋은 정책이고 효과 날 수 있는 정책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기 싫은데 막 시장에 끌려가고 이렇게 정치권에 끌려간다고 하면은 또 이렇게 막 하면서 또 뭐 딴질 걸어놓거나 이럴 수도 있고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기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좀 전향적으로 국민들을 믿고 우리 금융기관들을 믿고 그리고 이제 언론들이 또 문제 생기면 정부를 항상 탓하니까 이제 그런 걸 면피하려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세상의 돈과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정책 실패하고는 다른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법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합법적인 방법이든 아니면 편법적인 방법이든 달러를 외국으로 이렇게 보내서 현지에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갖다 자기 회사를 갖다 이용하든지 뭐 다른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면은 예컨대 100억을 갖다가 외국으로 보내서 외국에서 이걸 갖다가 이건 물론 교육을 통해서 보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국내로 다시 비트코인을 갖다 보내가지고 판다고 하면 앉은 자리에서 10%를 갖다가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결과를 갖다 나오냐. 이런 이유가 나오는 게 이제 우리나라가 외환의 어떤 국제 이동은 굉장히 엄격하게 막고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이동도 굉장히 좀 엄격하게 막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능통한 사람들이 교묘하게 그걸 망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송금을 갖다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암호화폐를 갖다 이용해서 이득을 갖다 보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결과적으로 그리고 기관들이 없다 보니까 기관도 없고 선물을 안 하니까 못하게 하니까 국내에서 아비트리지를 갖다 통해 갖고 이 차익 거래가 굉장히 줄어들게 만들고 시장이 이렇게 균형을 맞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적어지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한 편법과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앉은 자리에서 불로소득을 엄청나게 챙기고 그 챙긴 불로소득 부분을 우리 국내 일반 소비자들이 결국에 부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거 자체가 어떤 균이라고 많이 풀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규제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양산이 되고 있는 거죠. 국내에 있는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의 진가도 알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높은 가격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합리한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예컨대 ETF를 갖다가 구입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비싼 가격에 주고 살 필요도 없잖아요. ETF 하나만 풀어줘도. 왜냐면 ETF를 사면 되잖아요. 그 가격에. 응?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처진 규제 그리고 투자를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누구는 앉아서 떼돈을 벌고 누구는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보면 업비트와 빗썸이 가격차가 나요. 가격차가 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 업비트 빗썸에서 사갖고 업비트에서 갖다 팔면은 조금씩 계속 벌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많이 안 나는 건 바로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런 사람이 왜냐면 이 사람도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사서 저기다 팔려고 하는데 거기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은 옮겨놓고 손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가격을 갖다가 이렇게 일치시키게 하는 메커니즘이 단일 가격을 만드는 메커니즘이 발생을 갖다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이 안 되는 건 다 규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뭘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선물을 매도해가지고 해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싼 데서 이렇게 빨리 갖고 왔고 잽싸게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편법으로 돈을 갖다 보내갖고 사가지고 다시 보내고 이런 사람들도 시장에서 즉각 저가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비싸게 차익을 갖다 먹는 거거든요. 예컨대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TF가 있다면 우리 국민들이 같은 양의 비트코인을 비싼 가격을 주고 살 필요가 없잖아요. 예컨대 내가 한두 달러를 갖다 투자하겠다고 하면 그거 사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비트코인 ETF 승인을 어떻게 보시나요? 비트코인은 돈이라는 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제 은밀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P2P 화폐로서의 비트코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개인이 나를 갖다 지키고자 할 때 그때 ETF가 나왔다고 해서 P2P 비트코인을 못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ETF가 비트코인의 장점을 닫아 놓는 게 아닌 겁니다. 비트코인은 그거에도 계속 쓸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은 열려져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비트코인의 장점입니다. 비트코인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가치 저장 수단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근데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채택하면 또 열광을 해요. 왜냐면 국가가 채택했다고. 근데 국가가 채택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국가 리저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 다 들여다보고 감시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은밀함이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ETF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국가가 비트코인이 나올 때 그렇게 싫어했던 국가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국가에도 열려 있고 ETF 금융상품에도 열려 있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은밀함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는 그래서 진짜 좋은 겁니다. 어느 한 가지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프라이버시에 쓰기만 위해서 갖고 있다고 하면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범위에서 멈추죠.